네, 안녕하세요. 6교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덧 6교시까지 왔네요. 이번 시간에는 RNN하고 LSTM, 그다음 GRU, 그다음에 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RN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NN은 뉴럴 커런트 뉴럴 레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간단하게 약자로 RNN이라고 합니다. 순환 인경 신경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RNN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고요. 자연어의 의미를 이제 분석하여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음성 인식, 내용 요약, 번역, 사용자 감정 분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텍스트 어, 프리프로세싱이라고도 하고요. 전처리는 되게 이제 중요한 딥러닝에서 중요한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RNN에서도 이런 어떤 텍스트를 전처리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전처리 용도에 맞게 이제 텍스트를 이제 사전에 처리하는 작업을 이제 텍스트 전처리라고 하고요. 제대로 된 전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자연의 처리 기법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화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토큰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언어 요소를 뜻하고요. 텍스트 토큰화라는 것은 말 뭉치를 뜻합니다. 말 뭉치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규칙이 있는데 하이픈으로 구성된 단어를 이제 하나를 그러니까 그걸 한 단어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즌트라는 말이 예를 들면 있었을 때 그 아포스트로피를 이제 저보고 함께 단어로 이제 분리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홈 베이스드는 이제 하나의 토큰이 되고요. 더즌트는 이제 더즈하고 그 다음에 NT를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토큰화 예를 든다면 이제 만약에 입력값이 이런 식으로 time is on illusion 런치 타임 더블 쏘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출력은 타임 is on illusion 이런 식으로 이제 낱낱으로 단어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이제 토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 투 벡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워드 투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핫 인코디라는 게 있잖아요. 원핫이라는 거는 0과 1로 나타내는 거를 원핫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핫 인코딩에서 원합 벡터는 이제 단어가 유사도를 계산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유사도를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단어의 의미를 이제 벡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필요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워드 벡터입니다. 방법적으로는 이제 여기 써 있지만 continuous bag of words라고 해서 간단하게 줄여서 CBOW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킵그레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CBOW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CBOW라는 것은 이제 두, 어, 어떤 그 CBOW하고 이제 스킵그램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CBOW 같은 경우는 어떤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중심에 있는 단어를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나는 뭐뭐에 간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뭐뭐에 간다가 주변 단어잖아요. 그러니 그 뭐뭐라는 부분에 뭐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집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변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맞추는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단어 벡터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제 그거를 CBOW라고 합니다. Continuous Bag of Words죠. 그리고 이제 스키그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로 중심에 있는 단어로 이제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뭐 외나무다리 뭐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외나무다리 앞뒤에 있는 거를 이제 예측해 보는 것 그거를 이제 스킵그레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외남의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원소하고 만난다를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해 보는 것. 예, 그거를 이제 스킵그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희소 표현, 이제 스파스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희소 표현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원합 벡터도 원합 벡터에서 그 0, 1 아니면 0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원합 벡터가. 그 0 부분을 이제 희소 표현이라고 합니다. 스파스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 단어가 유사성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원합 벡터의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단어의 의미를 이제 다차원 공간에서 이제 벡터하는 이제 방법을 찾게 되었고요. 이러한 표현 방법을 이제 분산 표현, 디스크리피트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표현을 이용해서 이제 단어의 유사도를 벡터하는 작업을 워드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드 임베딩에서 이제 워드 벡터라고 워드라고 하며 이제 그러니까 임베딩 벡터는 이제 저차원을 가지면서 덴시 벡터, 즉 이제 밀집 벡터에 속합니다. 그 임베딩 벡터는요. 그러면 밀집 표현, 덴시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밀집 표현이라는 것은 희소 표현, 스파르스한 그런 표현과 이제 반대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벡터의 차원을 이제 단어 집합의 크기로 상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설정한 값으로 모든 단어의 벡터 표현 차원을 이제 맞추는 거죠. 또한 이제 이 과정에서 더 이상 0과 1만으로 가진 값이 아니라 이제 실수의 값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 예를 든다면 이제 강아지라는 거를 0하고 1만 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임베딩 벡터 저차원을 가지는 이제 밀집 벡터에 속하는 스파스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0과 1로 이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밀집 표현, 반대죠. 덴시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0과 1로 표현하는 거에서 이제 실수가 들어가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밀집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 있는 것 같이 밀집 표현의 차원을 이제 128로 이제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는 실수 값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벡터들이 이제 차원이 조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덴시 벡터, 밀집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원합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차원이죠. 단어의 집합 크기가 이제 고차원이라는 뜻이고, 임베딩 벡터는 이제 저차원이고, 이제 표현으로서는 원합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스한 이제 시서 벡터이고, 그다음 임베딩 벡터라는 것은 이제 밀집 벡터죠. 그리고 이제 표현 방법으로서는 이제 원합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적이지만 임베딩 벡터는 이제 훈련 데이터로부터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합 벡터는 이제 0과 1인데 임베딩 벡터는 이제 실수값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이번에 이제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드 임베딩이라는 것은 단어를 밀집 벡터, 그러니까 덴시 벡터 이 형태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밀집 벡터가 워드 임베딩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임베딩 벡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워드 임베딩 이제 방법론에는 LSA, 그다음에 워드 투 벡터, 그다음에 패스 텍스트, 글로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LSA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잠재 의미 분석이고요. 영어로는 네스튼 세멘틱스 어라시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LSA죠. 워드 임베딩 표현 방법의 이제 LSD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것은 이제 단어의 빈도수를 이용한 수치한 방법에서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이제 latent, 이게 이제 잠재적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이제 잠재적인 의미를 이제 이끌어내는 이제 방법을 LSA라고 합니다. 그래서 LSA는 이제 차원을 축소시키고 단어들의 이제 잠재적인 의미를 끌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텍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건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워드 벡터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 단어들을 인베딩하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베 같은 경우는 보존하는 정보는 이제 단어 동시 등장 여부고요. 보존하려고 하는 정보가요. 그 다음에 글로베는 이제 인베딩된 단어 벡터끼리의 내적은 이제 동시 등장 확률의 노고값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것은 이제 선형 변형 예시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유튜브에 있는 링크 사이트인데요. 예, 보시면은 이제 어떤 선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